그 특정 지역, 뭐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 또 완판된단 말이에요. 수도권 일부 아파트도 그러죠. 네. 그러니까 아까 지방하고는 이거 완전히 온도차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분석 좀 해주시죠. 뭐 제가 이제 뭐 다 맞지 않는데 이제 예측하면 뭐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죠. 저희 나름대로 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보면 이게 그 지역이 특히 광역 도시 이제 미분양들 보면 대구 엄청 많거든요. 근데 광역 도시들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과거 어떻게 말씀드릴까? 30년 전에는 서울이나 광역 도시와 집값이 비슷했다. 저희 서울 올림픽 얘기하고 뭐 그전에 얘기하는. 근데 어느 순간 버리기 시작했죠. 인프라가 더 집중되고 학교 인프라 집중되면서. 근데 저희가 광역 도시 사실 노후도가 심각했어요. 뭐 대전, 대구 이런 데. 근데 땅값이 보통 우리가 PF는 어떤 사업을 가려면 땅값 가치가 올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거기가 안 돼서 못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런데 그게 저금리, 역대급 저금리의 어떤 장기간 저금리가 오면서 높은 이자에는 사업을 못 하겠는데 이거 봐라. 이자 싸네. 이제 이거거든요. 그러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사실은 일부 지역 보면 우리가 사업에서 제일 가기 힘들다는 지역조합 사업. 사실 그게 정말 사업 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조합이 광주광역시나 뭐 다 갔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다 저금리 간 거죠. 그걸 소화할 사람이 있느냐. 건축비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그렇죠. 대구 똑같아요.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광역도시들은 일부 광역도시는 충격이 뭐 제 개인적 정말 사견입니다. 금세 안 풀릴 것 같아요. 사견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이 상당할 거라 보는 거죠. 그 대신 이제 수도권을 얘기로 넘겨오면 이게 이제 이번에도 우리 보면 그 각 지역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그 자기들이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단지들은 항상 임대나 뭐가 받쳐줘요. 그러니까 그런 지역 내에서 그런 물건들 또는 뭐 서울 안에서 어떤 잘 되는 물건들은 이 양극화 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는 단순한 집이 아니죠. 그러니까 사실 돈이 있을수록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것들.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강남의 이런 재건축 전세는 물론 내년까지 폭탄을 맞겠지만 매매만 갖고 얘기하면 돈이 있는 자산가니까 좀 더 다른 니즈들. 그러니까 뭐 우리 거기가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들 요구가 많아져.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극화 심해지면서 돈이 있는 분들이 있다. 그분들은 이번 기회에 보니까 바라고 있죠. 제발 좀만 내려가 봐. 나 돈은 준비돼. 보나 대출 안 할 거니까. 그러니까 그분들 속도가 되게 빨라요. 대출 안 받으니까. 그래서 오히려 강남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은 안 타고 있는데 불타면 무서운 이유가 그분들은 대출이 필요 없잖아요. 대출 번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달려가면 아찔하죠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. 어떤 분들이 시장이 다 안 타고 일부만 타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. 불씨가. 근데 어디서든 집이 불타든 뭐가 불타든 불씨는 조금만 더 타다가 확 타는 거잖아요. 근데 무조건 전체 시장 안 탔다고 이거 아직 초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지금은 불타지 않는 건 맞는데 조심히 봐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아요. 왜? 왜냐하면 이게 잘못해버리면 강남 같은 데가 확 튀면 다한테 따라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주 보자 그래요.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주 현장 가보고 자주 부동산 가보고 자주 찾아보자.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. 네.